전력전자 캡손 디자인 3조 전재형, 조달현, 임수혁입니다. 지금부터 무게감지 전기 매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2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차는 다음과 같이 6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복차 아이디어 도출입니다. 프로젝트 주제 선정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자동 소도, 승강기 버튼, 스마트 환기 시스템, 스마트 선풍기, 스쿠터 안전장치,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캔들 워머, 스마트 인버터, 무게감지 매트 등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중 무게감지 매트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전기 매트 화재 원인은 사용자의 부주의, 즉 전기 매트의 전원을 끄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를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착안하여 무게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전원을 온오프할 수 있는 매트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레인스토밍 과정입니다. 기존 매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센서, 안정성, 내질, 보관 등의 부분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였고, 센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생각한 프로젝트가 시장에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전기 매트, 동작 감지 전기 매트, 유전체 감지 전기 매트 등이 있었고, 무게 감지를 통해서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는 매트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표를 이용하여 기존 매트와의 비교를 하였고, 경제성, 안정도, 전자파, 열선에 의한 사고, 화재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온수 매트와 탄소 매트의 경우 일반 전기 매트, 무게감지 매트에 비해 가격이 비싸며, 안정도의 경우 온수 매트는 물을 데우는 과정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탄소 매트와 일반 전기 매트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무게감지 매트는 자동으로 온오프가 되기 때문에 안정도가 높습니다. 전자파 발생의 경우 온수 매트는 물을 데우는 기기에서 발생하고, 탄소 매트는 전자파가 적으며, 일반 전기 매트는 전자파 발생이 많고, 무게감지 매트는 DC 전원 사용으로 전자파가 적습니다. 열선에 의한 사고 화재의 경우 온수 매트는 물을 데우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탄소 매트는 산소 발열체 사용으로 화재 위험이 적고, 일반 전기 매트와 무게감지 매트를 비교했을 시에 무게감지 매트는 AC 전압보다 전압이 낮아 화재 위험이 적습니다. 다음은 작품 구성과 동작 매뉴얼입니다. 블록더는 다음과 같습니다. 9V 배터리가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해주고, 앞전 센서 FSR406이 측정할 수 있는 최대값 정도의 센서 값을 아두이노에 정보를 보내면 아두이노에서 전압신호 5V를 출력하게 되는데, 전압 분배를 이용한 저항을 거쳐 1V로 DSP에 입력되게 됩니다. DSP에서 받은 신호로 온오프를 판단하게 되고, 버컨버터는 서플라이에서 입력 전압 30V를 받아 출력 12V를 매트에 공급하게 되어 매트가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동작 흐름도입니다. 앞전 센서가 사람의 무게를 감지하고 아두이노가 동작하게 되면 설정된 몸무게를 초과하게 되면 아두이노 신호가 출력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두이노에서 신호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아두이노 신호로 DSP를 실행하면 PWM 제어를 통해 버컨버터가 동작하게 되고, 매트에 전원을 공급하여 열선 온도가 상승되고 열선의 온도가 유지됩니다. 무게가 계속 감지되면 유지되고, 아닐 경우에 매트의 전원 공급이 종료됩니다. 다음은 아두이노 구현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FSR406 센서는 다음과 같고, 무게 감지 센서를 최종적으로 구현한 결과 사진입니다. 다음은 아두이노 코드입니다. 아날로그 입력편 A0부터 A5까지 사용하여 앞전 센서의 아두이노 아날로그 입력핀을 사용하였고, 센서 값은 밸류를 아는 이 변수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출력표 5번을 사용하였고, 핀모드 아웃아웃풋을 통해 입출력핀에서 신호를 출력하였으며, 시리얼 통신 주파수를 96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전 센서에서 추적한 밸류 제로를 아날로그 값으로 읽어드리고, 이는 0부터 5까지 동일합니다.
if LG if문을 이용하여 조건 여러 개를 만들었고 앞전 센서의 측정값 밸류 제를 센서 값이 950 이상일 때 UTB 100의 PWM을 출력하게 돼서 5V가 출력되는데 이 5V는 전압 분비를 이용한 저항을 거쳐 1V로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 if LG if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신호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두이노 동작 영상입니다. 손으로 압력을 가했을 시 1V가 출력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개의 센서 모두 확인 결과 다 잘 동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볶음버터 설계입니다. 설계 사양입니다. 입력 전압 30V, 출력 전압 12V, 출력 전류 5A, 출력 전력 60W로 매트 사양에 맞추었고 주파수는 100kHz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전압 전류 리플은 각각 5%, 10%를 주었습니다. 설계 수식을 통해 값들을 구해보았습니다. CB율은 0.4이고 인덕터 크기는 144 마이크로헬리, 커패시터 크기는 1.042 마이크로페럿, 스위치와 다이오드 전압 전류는 각각 30V, 5A로 계산되었습니다. 계산된 값들로 피심으로 회로도를 만들어 돌려보았습니다. 다이오드 전압 및 전류 파형입니다. 전압 최대값 29.99V, 전류 평균값 3.0816A로 마진을 0.5씩 주어 최대 전압 60V, 평균 전류 6.1632A로 최대 전압 150V, 평균 전류 60A의 다이오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스위치 전압 및 전류 파형입니다. 전압 최대값 30V, 전류 최대값 5.2546A, 시료값 3.1633A로 표에 있는 마진값을 주어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진에 보이는 모스펫을 선정하였습니다. 커패시터 전압 및 전류 파형입니다. 전압 최대값 12.2488V, 전류 시료값 0.1237A로 마진을 0.5씩 주어 최종적으로 25V 10마이크로페럿의 커패시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인덕터 전류 파형입니다. 평균값 5.0157A, 최대값 5.2634A, 시료값 5A가 나왔습니다. 인덕터 전류 시료값을 통하여 건선의 굵기를 선정하였습니다. 계산 결과 1.261mm가 나와 연구실에 있는 건선 1.5mm를 선정하였습니다. 인덕터 코어 선정입니다. 마그네틱 코어의 카탈로그를 확인하여 LI 제곱의 식을 사용하여 코어 사이즈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3.6mm 이상의 코어가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실에 있는 창성 분말 코어 CH330060을 선정하였습니다. 인덕터 턴수를 구하였습니다. 창성 분말 코어에 적용되는 수식을 통하여 48.5887턴을 도출해냈습니다. 자개의 세기는 39.406A/cm가 나왔습니다. 자개의 세기를 통해 DC 중첩을 고려하여 인덕터 값을 다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44 마이크로헬리에 5.26A가 흐를 때 140.09 마이크로헬리로 바뀌므로 148.014 마이크로헬리 이상의 인덕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작 완료된 인덕터 사진입니다. L값이 153.884 마이크로헬리로 잘 완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완성된 게이트 드라이버 사진입니다. 모스펫에 전압을 인가할 때 사용됩니다. 완성된 볼티지 디바이더 사진입니다. DSP에 필요한 전압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종 완성된 버컨버터 제작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 DSP입니다. 제어기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달 함수들을 구하였습니다. 버컨버터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전압 제어기는 비례적분 제어기를 이용하였고 다음과 같이 전달 함수를 구했습니다.
PWM 발생기 전달함수, 센서 이득 전달함수도 구하였습니다. 블록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전달함수들을 합쳐서 구했습니다. 매틀랩을 통하여 루프 게인으로부터 안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게인 마진과 페이저 마진이 원하는 범위에 들어가도록 KP, KI를 구하였습니다. 게인 마진이 0일 때 페이저 마진이 74.8도로 70에서 80도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역폭 또한 스위칭 주파수의 20분의 1 미만인 것을 확인하고 값을 선정하였습니다. 희심으로 설계된 제어기를 DSP 코드로 코딩하였습니다. 스위치 문을 통해 초기 상태, 오프로프 상태, 클로즈 루프 제어 상태, 아두이노와 제어 상태를 설정하였습니다. 초기 상태에서는 모든 값을 최애값 0으로 설정되어 동작하지 않도록 코딩하였습니다. 오픈루프 상태는 듀티를 변경하여 컨버터를 동작할 수 있게 코딩하였습니다. 클로즈 루프 상태입니다. PCM으로 만들었던 제어기를 코딩하였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PWM을 사용하기 위해 GPIO에 하이 신호를 주는 코드입니다. 두 번째 코드는 출력 전압이 지름값을 따라 서서히 증가하는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세 번째 코드는 지름값과 출력값의 오차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는 비례 이득값과 오차의 곱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는 적분 이득값과 안티 와인드업의 합을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는 비례 이득값과 적분 이득값의 합을 나타냅니다. 일곱 번째는 리미터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여덟 번째는 안티 와인드업을 나타냅니다. 아홉 번째는 듀티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마지막 코드는 PWM 시동과 듀티의 곱을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스위치 동작과 인덕터 전류 파형과 출력 전압, 입력 전압을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왼쪽 멀티미터가 출력 전압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멀티미터가 입력 전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 파형이 스위치 파형이고 빨간색 파형이 인덕터 전류 파형입니다. 현재 오른쪽에 있는 멀티미터가 30V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왼쪽 멀티미터에는 12V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30V가 입력되고 있고 12V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클로즈 루프 상태에서 확인한 스위치 파형과 인덕터 전류 파형입니다. 인덕터 전류는 설계된 값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측정된 전압은 전격 전압 내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동작 영상입니다. 먼저 앞전 센서, 아두이노 배터리, 버컨버터, DSP를 전체적으로 보여준 사진입니다. 동작 영상입니다. 무게가 감지되지 않고 있을 때 현재 동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사람이 눕게 됐을 경우 매트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출력 전압은 12V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매트가 꺼지게 되고 출력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눕게 되면 매트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출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꺼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무게감지 매트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이번 캐스턴 디자인을 하면서 배웠던 것은 컨버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방법과 이를 통해 직접 만든 컨버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완성시키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님들과 조교님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